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토요일 아침이 활짝 열렸습니다. 역시 저는 토요일 아침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MTN의 이반장해 주신 민원처리반 이반장 이종혁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날씨가 이제 확실히 봄이 되니까 꽃들이 되게 많이 피었어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 꽃 피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특히 봄 되면 벚꽃 피고, 그리고 또 봄의 전령사가 우리 목련인가요? 목련? 예. 목련, 하얀 목련. 목련이 피고. 그런데 꽃은 다 피고 나면 볼 땐 좋은데 이 꽃이 다 이제 져서 떨어질 때, 그죠? 떨어져가지고, 그럼 그게 싫단 말이야. 참. 그러니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좋은 게 있으면 또 안 좋은 면도 있고, 그죠? 예, 벚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제 좀 있으면 아주 여의도가 1년에 아주 가장 몸살을 낳는 벚꽃 축제 기간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그때 되면 벚꽃 필 때 진짜 아주 끝내주거든요. 근데 지면은 특히 비 오고 나면 아시죠? 차 타이어나 뭐 이런 신발 이런 데만 붙어가지고 뛰어도 안 져요, 잘. 그래요. 모든 게 일이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안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면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주식시장도 근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리가 통합니다. 좋을 때가 있으면요. 너무 좋기만 한 게 아니에요. 또 안 좋을 때가 살짝 있거든요. 또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을 때만 사람들은 보는데 아니에요. 좋을 때가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 부분을 어떻게 조절을 하고 어느 타이밍에 그거를 알아채서 자기가 자기 전략대로 가느냐. 이게 실은 주식시장에 있어서요. 개인들이 주식 잘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내가 너무 지금 흥분해 있는 건 아닌가? 주식시장이 좋을 때 또 내가 또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인 건 아닌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너무 막 주식시장이 이럴 때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건 아니야?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하는 건 아니야? 또 반대편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항상 여러분들 그게 주식시장에서요.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제가 직접 체득한 진리입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2-1023 02786-1022-1023 뭘 망설입니까? 지금 전화 드시고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6-8288 013-3366-8288 무료 문자 열렸으니까요. 지금부터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분이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될지 저도 궁금하네요.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화 연결 어떤 분인지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이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어디서 누구십니까? 성남의 한별이 할아버지입니다. 성남의 한별이 할아버지입니다. 한대희 할아버님. 예. 예, 한대희 할아버님. 연세가? 60대 중반입니다. 주식은 오래 하셨어요? 관심은 꽤 오래됐죠. 우리 이 반장님 상방송 때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요. 오래 보셨네. 예,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요. 우리 한대희 할아버님은 주식하시면서 돈을 버신 스타일이에요? 돈을 깨진 스타일이세요? 그렇게 크게 벌지도 깨지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잘하셨네. 이 반장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죠. 많이 받았어요. 네. 다행입니다. 네. 그래도 도움 받으셨다니. 도움 못 주셨으면 제가 아주 송구스러울 뻔했는데. 그래요. 우리 한대 할아버님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현재? 코라우 홀딩스. 코라우 홀딩스. 예. 매수가 얼마요? 16,700원입니다. 비중은요? 20%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종목 코너로 접수하셨나요? 그래도 상담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래요? 예. 코라우 홀딩스. 예. 코라우 홀딩스 어떤 부분이 궁금하십니까?
앞으로 전망도 궁금하고요. 여기 그 4분기 실적이 좋다고 그래서 들어갔는데 별로 방향 든 것도 없는 것 같고 궁금해서 상담 받으러 전화드렸습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한 것 중에 맞는 것도 있고 물론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많이 맞는 편인가 봐요. 그죠? 그러면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코라홀딩스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코라홀딩스를 작년부터 제가 재작년이었나요? 계속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솔직히 저는 코라홀딩스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코라홀딩스가 계속 올라가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식은 올라가긴 하지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경계를 계속 이거는 가져야 되는 주식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계속. 그런데 그때부터 해서 주가가 진짜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코라홀딩스라는 회사 자체가 아까 지금 4분기 실적 이야기하셨잖아요.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 얘기인데 코라홀딩스라는 회사 자체의 실적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뭐 뭐 좋아진다 안 좋아진다를 회사 말만 듣고 판단할 게 아니라 우리가 좀 판단을 해볼 수 있는 주식 같아요. 이거는. 예, 왜냐? 코라홀딩스라는 회사가 결국 뭐 하는 회사예요? 자동차 여기 모터바이 네, 그거를 판매업체인데 그걸 어디서 해요, 주로? 라오스에서. 예, 그래서 코라오죠? 예, 예, 라오스니 예. 무슨 미얀마 막 이런 쪽이죠, 지금 하고 있는 게. 예,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잘 아시다시피 전에는 어땠어요? 전에는 그냥 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를 가져가서 판매하는 위주. 그랬죠, 전에는. 모르셨어요? 예, 그랬어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예, 그랬어요, 주로. 예. 예.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전에는 뭐, 속된 말로 따지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수입 오파상? 요 정도의 생각? 요 정도라고 봤으면 됐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회사가, 좀 더 많이 이윤을 남겨먹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해가지고, 그 다음 좀 더 뭘 이렇게 가미하면은, 우리가 돈을 더 붙여먹을 수 있겠죠, 쉽게 말해서. 그렇겠죠. 맞아요. 그래서 코라홀딩스가 쉽게 말해서 조금 돈을 더 붙여먹을 수 있는 사업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 이렇게 갖고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더 성능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판대거나 자동차를 중고 자동차를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요즘 이제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조립으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좀 반조립으로 갖고 들어와서 거기서 더 조립을 해가지고 판다거나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넓힌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쪽은 오토바이가 또 많잖아요. 그죠? 아시죠? 동남아 쪽은. 네. 그러다 보니까 오토바이 회사를 인수했죠. 우리나라에 있는. 예.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쪽 회사에 이제 진출도 하고. 이래서 사업을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사업을 넓혀나가면은 주가는 계속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죠? 물론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게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코라홀딩스가 고점을 찍고 밀린 지가 이제 만 2년이 돼요. 보이시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만 2년이 돼요. 만 2년. 만 2년 동안 주가가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는 거는 좀 그래도 좀, 물론 주가는 주식 시간표 몰라요. 그렇지만 만 2년 동안 계속 내려가기만 한다는 건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코라홀딩스의 회사가 제가 좀 전에도 말했잖아요. 이 회사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회사예요. 이 회사의 말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만 2년 동안 이 회사가 갑자기 라오스라든지 이런 데 경제 성장률이 막 밑으로 속된 말로 우리가 꼬라 박았나요? 아니죠. 그렇죠. 꾸준하게 했죠. 성장은 계속 그 나라 경제 성장. 그런데도 주가는 반등을 계속 못 해주고 있었어요. 이 소리는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이렇게 주가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지만 이 상승이 너무 지나친 상승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라오스라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라든지 이런 건 보지만 그래도 어떻게 주식이 이렇게까지 계속 오를까 싶지도 않고 거의 이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가 거품이 그걸 기억을 못 하고 있었대요. 아 그래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 거품이 꼈다라고 전 본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밀린 거는 그 거품이 빠진 해소 과정이 있었다라고 저는 봐요. 해소 과정이 있었다. 실은 이게 너무 지나친 상승이었다고 저는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해소 과정이 다행히 제가 말했던 대로 일어나줬어요. 그리고 이 거품의 해소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이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라오스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더 줄이겠냐?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조금 그런 게 지금 현재 세계 경제가 돌아가는 게 지금 특히나 세계 경제가 누구 위주로 많이 돌아가요? 선진국 위주로 특히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머징 시장, 이머징 국가들, 예, 개도국이라 그러죠, 흔히. 그런 국가들 위주로 지금 경제가 돌아가나요? 국제 경제가. 생각할 때는 선진국 위주로 돌아가지 않나요? 맞아요. 지금은 철저하게 선진국 경제 위주로 돌아가고 있어요, 세계가. 한 3, 4년, 4, 5년 전에만 해도 이머징 국가들, 예를 들어서 브릭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나라들, 그런 나라들 위주로 많이 돌아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한 2, 3년, 2년 전 정도부터는 철저하게 지금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진국 위주로 세계 경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머징 국가가 관심을 많이 받을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상대적으로? 좀 아무래도 좀 멀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올해나 내년 경제에서 이머징 국가들의 경제가 세계 경제를 주도할까요? 아니면 계속 선진국 흐름으로 갈까요? 제 생각은 선진국 흐름으로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면은 이제 답이 살살 나오죠? 우리 답을 예. 뽑아봐요. 예. 선진국 위주로 가면은 라오스라는 나라는 물론 경제 성장을 나름대로 하긴 하겠지만 관심을 더 받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머징이라면. 아무래도 관심을 덜 받겠죠. 덜 받겠죠. 그럼 주가가 이렇게 화려하게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거기까지는 사실은 안 보고 그렇죠. 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세요.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 우리가 주식이 성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인지 아니면 성장을 다 찍고 내려오고 있는 주식인지 이거 판단을 잘해야 돼요. 왜 그러냐? 물론 내려오는 주식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주식이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지나요? 거의? 아니죠. 이런 식으로 빠지죠. 아닌가요? 지금 그렇죠. 저것도 한번 보세요. 빠질 때 어떤 식으로 빠졌어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런 식으로 빠졌어요. 왔다리 갔다리 그렇죠. 빠졌죠? 예. 결국 주식이라는 건 하락할 때 아주 회사가 진짜 망하는 회사 뭐 그래가지고 점 하한가 맞는 회사 아니면은 회사가 빠질 때 이런 식으로 빠집니다. 결국 뭐냐?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 조금 반등하고 다시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반등할 때 조금 반등하고 이 원리예요. 이 원리는 바뀌지 않는 원리예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꾸 이 원리를 잊어버리세요. 무슨 소리냐?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올라갈 때 조금 올라가는 요거를 먹기 위해서 개인들은 들어가세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많죠. 잘못된 겁니다. 그게 바로 실패하는 주식 투자의 전형적인 모습들이에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실패하는 이유 중에 저는 이 주식이 빠져서 많이 했다고 들어갔는데 맞아요. 바로 요거를 노리고 들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걔는 제가 그랬죠.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 조금 오르고 빠질 때 더 많이 빠진다. 근데 그러면 조금 오르는 걸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잘못하면 더 많이 빠져버려요. 바로. 거기서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올라가는 주식, 그렇다고 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는 주식을 추가 매수, 절대 그게 아니에요. 되도록이면은 뭐예요? 이 버릇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점에서 추격 매수 막 함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 그거는 정말 이 주식이 더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왜? 얼마든지 여기서 잘못하면 이런 식으로 꺾여 내려가잖아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빠지는 주식에서 많이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때 이 회사가 성장이 있고 이 회사가 발전할 게 많아. 그러면 우리는 흔히 여기서 이런 데서 사도 돼요. 왜 그래? 그런 다음에 주식이 올라갑니다. 우린 그런 주식을 뭐라 그래요? 턴 어라운드 하는 주식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게 턴 어라운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로만 하는. 근데 그런 거는 잡아내기가 여러분들이 공부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분석도 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차트만으로는 그걸 못 잡아내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내려가는 주식에 있어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는 함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시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대할아버님은 뭐를 잘못하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턴어라운드가 될지 안 될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빠져서 옆으로 횡보한다는 하나 때문에 기술적인 모습으로 접근하셨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맞나요? 그렇게 장기로 그러한 건 아니었더랬고요. 단기에 그러니까 바로 저거잖아요. 이 반장 그 말씀하신 대로 차이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자꾸 먹는 버릇을 들이다 보면요. 그러다가 우리 그런 거 있죠? 뭐 속된 말로 엄마 모를 거야. 그리고 꼬마 친구들이 엄마 지갑에서 100원 한번 빼고 보고 안 걸렸다. 그리고 또 100원 빼서 불량식품 먹고 막 요러잖아요. 예. 그러다가 한번 된통 걸리죠? 저도 어렸을 때 그래 봤던 적이 있어서 아는데 그래요. 한 번, 두 번 빼다가 아유 괜찮네 하다가 그게 이제 하다가 정말 된통 걸리게 돼요.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접근법이 좋지가 않아요. 이해되셨죠? 네. 예. 그래서 요거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물론 어느 정도 지지력은 갖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보이시나요? 14,5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가 종가로 깨지면요. 이거는 손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2만 원 근방에서는 2만 원 좀 넘어서 가는 2만 원 근방에서는 그냥 이익 실현하고 나오세요. 2만 원 좀 안 되더라도. 아시겠죠?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꽃구경 그런 거 하시면 좋으시겠더라. 그래요. 거기 예. 성남 분당 가까우니까 가가지고 뭐 율동공원을 가시든 중앙공원을 가시든 가서 좀 한번 산보라도 한번 하고 오십시오. 지난번에 성남 분당 오셨을 때 한번 찾아뵙더랬습니다. 아 그래요? 아유 그럼 예. 그때 근데 강의한 게 좀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 들으시고. 그러군요. 아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다음에 또 전화 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반을 시청해 주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고 계십니까? 02786-102-1023 알고 계시죠? 02786-102-1023 그리고 무료 문자 013-336-8288 그리고 제가 오늘은 저도 좀 살살 더워지고 있는데 좀 더 더운 데로 가네요. 울산으로 갑니다. 이건 저번 주 거고요. 3월 21일 오늘 저건 저번 주 겁니다. 3월 2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오늘 울산 남구 울산 상공에서 6층 회의실에서요. 오늘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와서 지금 궁금하신 게 많을 구간이에요. 그래요. 열심히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다음 전화 들어가 볼게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어디서 누구세요? 여보세요? 어디서 누구세요? 화성에 살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서산이요? 화성. 화성이요? 네, 이수정님? 네네. 그래요. 연세가? 네. 연세가 4예요? 아, 그래요. 연세를 밝히시기 또 하여튼 뭐 여자 나이 묻는 거는 실례라고 하대요. 그래요. 주식은 오래 하셨어요? 아니요, 한 1년 한 6개월 됐습니다. 그래요. 우리 수정님 지금 TV 볼륨을 켜놓은 것 같으세요. 근데 TV 볼륨을 아예 안 나게 해주세요. 이게 시차가 있어가지고. 아, 제가 전화가 좀 인터넷 전화가 그래요. 좀 알겠습니다. 후져가지고. 좀 성능이 약간, 그죠? 후진게. 우리 수정님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예, 마이크로 컨텍스라고요. 네. 그리고 솔레타 마이크로 컨덱설 매수가 얼마요?
그걸 어제 장 막판 쪽에 제가 13,300원 정도에 만 30%로 매수했어요. 얼마요? 30%. 아니 매수가가 얼마냐고 안 들려요. 13,300원에. 솔레타는요? 그거는 1,800원에 30%고요. 예. 두 종목이시구나. 주식한 지 1년 6개월 되셨다고 했죠? 네네. 마이크로 컨택서. 근데 주식 어떤 스타일로 고르세요? 제가 사실은 좀 장애가 있어서 아, 스마트폰도 그래서 제가 쓰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요? 주로 이제 증권방송 여기저기 눌러보고 그런 데서 정보를 얻고요. 그러셨구나. 제가 따로 뭐 예. 근데 저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뭐 장애가 있다는 게 약간 그냥 불편할 뿐이지, 그죠? 예, 절대 뭐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매매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있으니까 불리하다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저도 장애가 있는데 저도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 무슨 장애 있는지 모르시죠? 예. 저는 정신적인 약간 그 장애가 있어요. 예, 상태가 보면 안 좋잖아요. 그죠? 막 시청자들한테 화도 내고 그래요. 네, 어쨌거나 지금 제가 이 두 종목을 봤을 때 솔레타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수익이 나고 마이크로 컨텍스는 어제 사셨다라고 했는데 솔레타는 지금 12,750원이니까 1,800원 정도의 30%인데 지금 결국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마이크로 컨덕터 같은 경우에 어저께 사셨기 때문에 뭐 아니다 싶거나 약간 위험하다.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 컨덕터를 좀 이따가 제가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면 알겠지만 마이크로 컨덕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손절을 하는 라인을 딱 잡아드리면 돼요. 제가 아주 편하게 그냥. 예, 왜? 어저께 매수한 거기 때문에 어저께 종가 매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지금 현재 손해본 것도 없고, 그죠? 어쨌거나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렇게 딱 잡아드리면 돼요, 이거는. 아주 쉽게. 그냥 손절 라인만 딱 해서 그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솔로에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익이 좀 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지켜나갈 거냐. 그리고 이걸 어떤 식으로 또 분할 매도를 할 거냐. 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솔로에타를 지금 제가, 우리 수정님을 위해 가지고 솔로에타를 좀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럼 솔로에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솔로에타라는 회사, 혹시 수정님 이 회사 뭔지는 아세요? 솔로에타? 네네.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예요, 솔로에타? 전자파 차단이 전부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전자파 차단인데, 뭐가 마음에 들어서 사셨었어요? 사실 때. 이제 그때 솔레타가 4분기 영업이 어닝 쇼크 나왔을 날 네?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예. 예, 그때 애플하고 뭐 계약 그런 예. 얘기가 있어가지고 오히려 그게 이제 반전이 돼가지고 예. 그 이후로 꾸준히 올라가지고 13,000원까지 갔다가 예. 막 이 방송 저 방송에서 막 목표가를 상향을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냥 오픈되면서 그냥 그때부터 줄줄이 내려가서 또 장대 음봉자목 맞았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냥 갖고 있으면 올라오겠지 하고 그냥 끝까지 갖고 있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사실 마이크로 컨텍스 제가 어제 매수하기 전에 서린바이오를 제가 이제 네. 반장님 프로 몇 주 전에 볼 때 어떤 분이 서린바이오 이제 상담을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실적은 안 좋지만 갖고 가야 되는 뭐 예. 종목. 그래서 그때 제가 매수를 해가지고 어제 수익 실현을 하면서 마이크로 컨텍스로 왜 옮겼는지. 그래요.
근데 일단은 제 시간 때문에 이제 진행을 할게요. 솔레타 같은 경우에 맞아요. 전자파 차단 소재하는데요. 요번에 주가가 또, 좀 올랐죠. 애플덕을 봤다 이렇게 했는데, 애플덕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 전자파 차단이라는 건 지금 우리 뭐 일상생활에서 전자파 되게 많이 나오죠. 그죠? 지금 뭐 아마 카메라도 전자파가 나올 거고, 지금 여기 모니터들이 있는데 이 모니터, 이들도 전자파가 나오고, 전자파는 참 뭐 몸에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당연히 차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런 전자파 차단 소재를 만드는 업체예요. 전자파 차단을 그걸 만드는 업체인데,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애플덕을 많이 봤다고 하지만, 이 회사는 애플만은 아니죠. 이 회사 전체 매출을 보면 참 매출의 구조가 잘 돼 있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뭐냐, 삼성전자, 애플, 뭐 LG전자 이런데, 보면은 무슨 뭐, 제일 근데 비중이 많은 거는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확 많은 게 아니라 애플보다 약간 많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애플, LG전자로 굉장히 매출 구조가 다양화가 잘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안정적인 회사예요. 그래서 요번에 애플덕을 봤다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에만 의존해 있고 애플은 뭐 요만큼이야. 그러면 애플 쪽이 좀 돼도 애플덕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뭐 에휴 야 장난해? 야 코끼리 앞에 비스켓이지 이러고 말 텐데 그게 아니라 애플이 삼성보다 전체 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약간 미치예요. 그러니까 애플 쪽에서 이렇게 애플 아이폰 6인가요? 그게 이렇게 빛을 보면 이렇게 같이 빛을 확 볼 수도 있어요, 주가가.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한 장점입니다. 그런데 전자파 차단은 앞으로도 참 매력적인 분야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우리 요즘 사물인터넷 말하잖아요. IoT,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에서도 결국 사물인터넷을 하면은 전자파가 이 기기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전자파가 덜 나오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더 나오겠습니까? 많이 그런 걸 쓴다는 소리인데. 전 더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결국 전자파 차단은 계속 필수적인 요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실은 솔로에타에 대해서 이런 전자파 차단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그러고 특히나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전자파 차단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거 특히나 지금 이제 그 신사업 쪽으로 나가는 우리가 NFC라 그러나요? 예, NFC 쪽에 우리가 이제 여기 전자파가 들어가죠. 그리고 무선 충전 그쪽에도 이제 전자파 차단 문제를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매출을 올린다라고 하고 근데 NFC 이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하는 거죠. 그쪽이 실은 굉장히 큰 시장이 되고 있죠. 계속 삼성이 지금 루프페이도 시작을 했고 이미 애플도 애플페이 시작했고 그런데 그런 쪽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쪽 사업이 계속 번성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나름대로의 매력은 있는 회사다라고 저도 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회사를 통해서 배울 게 하나 있습니다. 뭐를 배워야 되냐? 이 회사의 주가가 빠지는 시점이 있었어요. 한번 훑어보죠. 과거부터 한번 쭉 보면 이 회사가 빠지는 시점이 한번 전체 그림을 한번 잡아주세요. 이 회사가 올라가다가 빠진다가 해서 제대로 쭉 빠지는 시점이 보이죠?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이 시점. 보이죠? 이 시점.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혹시 아세요? 우리 수정님? 혹시 이 시점에서 잘 모르겠어요. 어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제가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아주 좋은 교본입니다. 우리 흔히 그럽니다. 증자 중에 유상증자는 좋은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흔히 우리 투자자분들. 유상증자는 나쁜 놈, 무상증자는 좋은 놈. 이렇게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유상증자하면 무조건 주식 팔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상증자하면 주식 무조건 좋은 놈. 여러분 근데요. 바로 요때부터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 거 보이시죠?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 솔레타가 무상증자를 했습니다. 좋은 놈! 보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무상증자는 좋은 놈, 유상증자는 맨날 나쁜 놈 하는데 그 무상증자 좋은 놈 하면서부터 주가도 빠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주식을 공식화하지 마십시오, 공식화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유상증자는 무조건 나쁜 놈, 그 회사는 나쁜 놈, 그래서 그 회사 주식은 무조건 팔아야 돼. 제가 분명히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게 어떤 내용인지가 중요하다고. 무상증자하면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누가 그럽니까? 솔로에타 무상증자하고 주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상증자는 좋은 놈인가?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무상증자를 하니까 주가가 좋았더라지 무상증자는 좋은 놈이라는 공식이 주식에 어디 있습니까? 유상증자가 나쁜 놈이라는 주식의 공식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주식을 자꾸 너무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 생각하기 싫어요. 공부하기 싫어요. 뭐예요? 차트로 지지 저항 어떻게 따지는 거 한두 가지 배워서 돈 벌어보시려고. 무상증자는 좋은 놈, 유상증자는 나쁜 놈. 공식 몇 개 외워서 돈 벌어보시려고. 주식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데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데 아니에요. 주식 열심히 해서 제대로 하면 돈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대충 하고 큰 돈 제대로 벌 수 그렇게 만만한 데는 아니에요. 제가 항상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잔소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교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빠졌어요. 그런데 일단 제가 말했죠. 이 회사의 매력은 있더라는 거였죠. 저도 계속 보면서. 이 회사의 전자파 차단? 그런데 전자파 차단에서 NFC도 나가고 이제 앞으로 이러면 전자파 차단이 계속 쓰일 텐데? 그럼 이건 매력적 아닌 거야? 좋은 거 아닌가? 그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상승 패턴에서 보시면 어때요? 신규 상승 패턴에서 보면 맨 처음에 좋은 패턴이었어요. 좋은 패턴인데 쭉쭉쭉쭉쭉 나가다가 여기서 지지를 잘 하고 했는데 무상증자하고 빠지면서 워낙 깨지 말아야 될 선이 어디예요? 바로 이 라인이었어요. 이 라인이었는데 신규 상장한 가격. 그 라인을 깨면서 안 좋은 패턴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다시 얘가 어때요? 회사가 전자파 차단이나 이런 매력적인 게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여기서 기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요번 주에 의미 있는 두 개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바로 그 가격을 지지해주는 두 개의 모습이 나왔죠. 왜? 여기서 좋은 패턴으로 갔다가 다시 안 좋은 패턴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 받아낸 거거든요. 그럼 일단 얘는 여기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지켜주면 이 라인을 얘는 다시금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다시 안 좋은 패턴으로 빠지는 1,500원을 종가로 깬다. 1,500원을 종가로 깨려고 한다 그러면 일단은 가지고 계신 거를 일단은 다 매도를 해주시기 바래요. 예, 갖고 있는 거를 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올라가게 되면 적어도 14,000원에서 5,000원 사이에선 저항이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서 일단은 이익을 절반 정도 실현하시고 절반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컨덱서는 제가 시간 때문에 그냥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마이크로 컨덱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굉장히 여러 가지 되게 좋은 그 구간으로 나가고 있죠. 뭐 이거와 비슷한 회사 중에 뭐 ISC도 있고 막 있고 한데 이쪽 부분들이 상당히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직 업황적으로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요건 제가 손절 라인만 드릴게요. 손절 라인은 이거는 11,000원 종가로 종가로 11,000원 기준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11,000원을 깨면은 손절하시고요. 11,000원이 안 깨면 좀 더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예. 마이크로 컨덱설 같은 경우에 뭐 혹시 나중에 제가 집중적으로 말할 때가 있으면 마이크로 컨덱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모르는 부분 하나를 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일단은 어쨌거나 지금은 제가 시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요. 그 손절 라인만 손절 라인만 일단은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손절 라인만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정님, 힘내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항상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말의 주식 포럼 임원장의 주식민원 처리반 시청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화 많이 계십니까? 02786-102, 1023, 02786-102, 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좋습니다. 빨리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 사람 누구세요? 저 서울에 사는데요. 아, 서울이요? 예, 그래요. 여자분은 성함이나 나이를 물어보면 신뢰가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보니까 나이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하시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우리 서울에 사시는 미모의 여자분. 예,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 비모 안 아, 그래요? 네, 안 네네. 보이니까 말하지 뭐. 보이면 제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하겠어요. 안 되겠죠. 예, 그래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세요? 저 알톤 스포츠 하나 있거든요. 알톤 스포츠요? 예, 매수가하고 단가요? 네, 14,000원이요. 13,000 비중은요? 아니요, 14,000원. 14,000원의 비중은요? 비중 30%. 30%요.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어요? 네, 예, 좋습니다. 알톤 스포츠.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이거 지금 이제 봄 테마주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괜찮은 조금 빠지긴 했는데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 알턴 스포츠에 대해서 저는 뭐 먼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회사 저도 개인적으로 참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좀 많이 했던 회사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잘 나오게 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미모의 우리 여성분한테 우리 시청자분들이 고마워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왜냐 방송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알 수 없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걸 더 좋아하시겠죠,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냐? 지금부터 저는 저 혼자만의 소설을 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시청자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소설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아니다 그러면 공부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는 단지 제가 저 혼자의 소설을 쓰기 시작해 볼 거예요. 왜? 알턴 스포츠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았던 회사거든요. 근데 어떻게 지금 딱 질문하는데 좋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제 소설을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알턴 스포츠 일명 알통 스포츠. 예. 왜냐? 참 이름을 잘 지은 게 있어요. 예, 우리가 자전거를 많이 타면은 알배기잖아, 그지? 예, 우리 종아리에 알통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알톤 스포츠 그런 것 같아요. 맞나 안 맞나 그건 뭐 모르겠고 그래요. 이 회사 하면 일단 자전거 회사로 유명합니다. 자전거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자전거에 알턴 스포츠는 자전거의 1위 업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삼천리 자전거가 1위입니다. 예, 약간 더 점유율은 높아요. 전체 시장의 한 40%를 자전거 시장에 삼천리가 차지하고 알톤 스포츠는 30%밖에 안 차지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 회사에 관심이 있을까요? 글쎄요, 왜일까요? 흔히 그래요. 계절 수혜주 맞는 것 같아요. 뭐 계절 쪽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이야기 드리죠. 우리가 자전거 탈 때 가을, 겨울에 탑니까? 봄, 여름에 주로 탑니까? 봄, 여름에 주로 타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요. 우리가 주로 봄, 여름에 타지 미쳤다고 가을, 겨울에 주로 타요. 추워 죽겠는데. 그래요. 그러면 뭐 로이 김인가? 그 친구가 부른 노래도 있잖아요. 뭐 봄바람이 예, 그러면서 막 이렇게 자전거 타는 뭐 그런 거. 예, 맞아요. 봄바람이 불면 우리 봄에 콧바람 싹 쐬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려면 자전거 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절적인 수혜주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계절적인 수혜주를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작년인가요? 부터 어떤 시장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계절적인 수혜주들의 작년, 재작년 정도부터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절적인 수혜. 예를 들어서 뭐 장마 때는 어떤 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더울 때는 어떤 게 그런데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 주식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좀 더 미리 움직여줘요. 계속. 그래서 보면은 닭고기 관련 뭐 이런 거 동우라든지 하림 이런 것도 보면 약간 더 시차를 두고 좀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알턴 스포츠 같은 경우에도 봄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한 건 맞는데 조금 더 일찍 움직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 자전거 주식들도. 그렇게 따지자면 시점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왜? 저번 주만 해도 어때요? 영하 엄청 추웠죠? 꽃샘추위 때문에. 근데 요번 주 들어와서 날씨 확 틀려졌죠. 뭐 다음 주에 약간 주춤은 한대지만.
다시 말해서 이제부터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타는 시기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부터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좋은 주식이 아닌가라고 생각돼야 되는데 그럼 단지 이 반장이 이것 때문에 소설을 쓰냐? 여러분 다 아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소설은 안 씁니다. 딴 것 때문에 지금부터 말하는 것 때문에 소설을 쓸 겁니다. 뭐냐? 여기에 중요한 거 있었어요. 저도 이걸 공부할수록 이런 게 있었네 라는 걸 하나 느낀 점이 있었어요. 전 그 점을 얘기할 거예요. 뭐냐? 알턴 스포츠는 분명히 말해서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뭐 사물 인터넷이니 뭐니 이런 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죠. 그럼 자전거도 우리가 지금 자동차에서도 어떤 자동차가 지금 이슈화 되고 있어요. 계속. 전기 자동차 이슈화 되고 있죠. 자전거에서 이슈화 되다가 말았던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전기 자전거입니다. 제가 이걸 공부하다가 놀라운 걸 하나 알았어요. 뭐냐? 전기 자전거에 있어서는 삼천리보다 알톤 스포츠가 우리나라를 거의 우리나라의 넘버 원이에요. 다시 말해서 알톤 스포츠 그런데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할 거예요. 반장님, 우리나라 전기 자전거 별로 안 됐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기 자전거 안 탔어요. 혹시 전기 자전거 왜 우리나라에서 많이 못 탄지 아세요? 글쎄요, 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타는 맞아요. 네. 함부로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전기 자전거는 많이 탈 수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전기 자전거는요,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모르셨죠? 네. 전기 자전거는 동력이 있기 때문에 면허증이 없으면 무면허예요. 그리고 전기 자전거는요, 자전거 도로에서 여러분 다니시는 거 못 봤죠? 만약에 자전거 도로에 다니는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셔야 돼요. 왜냐? 그거는 동력이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다니면 안 되고요. 일반 도로로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기 자전거가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전기 자전거법이 이제 그걸 뭐라고 이 전기 자전거 뭐 면허를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이 자전거 도로를 못 다니는 그 법이 올 상반기에 지금 이제 개정이 되려고 하죠. 그럼 이제 전기 자전거 면허 없어도 돼요. 그리고 그냥 도로에서 다녀도 돼요. 그리고 이 회사가 저는 이 회사의 삼천리 자전거하고의 차이를 두고 설명드리자면 이 회사의 30% 주주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 여러분 아는 회사입니다. 공부하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녹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녹스, IT 부품 소지하는 데인데 이녹스는 세계적인 글로벌 망을 좀 많이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녹스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30%의 지분을 가져왔어요. 왜냐? 이녹스라고 하는 거 제가 바로 말했던 이겁니다. 전기 자전거와 그 전기 자전거를 더 치고 이제 앞으로 나갈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 IT를 하는 회사가 지분을 가져간 거죠. 왜? 거기서 시너지를 발생시킬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녹스 같은 경우에 세계적인 글로벌망이 되게 잘 갖춰진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알톤이 국제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게 따진다면 전기 자전거 시대가 열릴 때 이제 왜 못 열렸는지에 대한 답은 제가 드렸잖아요. 법으로 묶었어요. 아니 세상에 자전거 타려고 면허증 따야 돼. 아유 그거 누가 그래. 오토바이도 아닌데. 그러니까 불편해서 안 샀어.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 자전거 시장 점유율이 0.5%밖에 안 됐죠. 왜? 백날 가도 안 됐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시장에서 해주는 분들이 없더라고. 왜? 그것 때문에 전기 자전거가 안 됐던 거거든요. 2, 3년 전에. 왜 안 된지 몰랐거든 사람들은.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걸 이제 올 상반기에 풀어주려는 거예요.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전기자전거 시장이 저는 열린다고 봅니다. 왜? 사물인터넷 같이 이제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전기자전거 타면은 땀 많이 흘리고 맥박수 같은 거 어떻겠어요? 달라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웨어러블 스마트워치가 뭐예요? 거기에 사람의 심박동 이런 거 본다며. 그럼 자전거는 얼마나 좋겠어요? 심박동 보기 그런 거 하기에. 그지 않을까요? 혈당 체크하게. 그런데 바로 전기자전거가 바로 그런 거와 같이 바이오와 혼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거기에 도달이 되더라고요. 제 소설이 어때요? 공상과학 소설인가요? 저는 아니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리 자전거 타잖아요. 헬스장 가서도. 왜? 땀 흘리고 뭐 하고. 그럴 때 심박동하거나 무슨 혈당하거나 뭐 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웨어러블이 지금 나오고 스마트워치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녹스 그 회사가 이 회사 주식 무슨 30%를 가져간 거 아니에요. IT 회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런 회사에 대한 관심이 저는 개인적으로 생겨서 공부를 하게 됐던 거예요.
근데 때마침 우리 미모의 여성분께서 미모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전화니까 예, 이럴 수 있는 거지. 그래 어쨌거나 그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소설 썼던 종목이 나왔길래 한번 소설 써봤어요. 근데 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매력이 있더라는 건 이런 부분의 매력은 보이더라는 거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게 만약에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진짜 그렇게 그런 부분이 있고 막 이러네? 그랬을 때 그걸 자기 걸로 만드시는 거고 아니다. 이거는 이반장 말한 거 틀려. 그러면 절대 그거는 주가 흐름하고 상관없이 철저하게 버리실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래야지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무조건 누가 살아.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좋게 본다. 아니 누가 좋게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거예요? 누가 살라 그러면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기의 판단 따라. 우리 방송 처음에도 나왔죠. 자기의 판단, 자기의 결정에 따라. 맞습니다. 자기 판단, 자기의 결정에 따라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자기가 공부를 해보시고 저희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 주신 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14,000원에서 약간 물려 계세요. 분명히 이런 부분 뭐 조정, 기술적으로 따지면 무슨 뭐 조정이 잘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이게 다시 여기를 상승을 하겠냐 아니면 이걸 하락을 하겠냐 그랬을 때 자기가 공부를 해보고 그 공부한 대로 이런 매력이 있네? 아니네 이건 매력이 없네. 그럼 파는 거죠 뭐. 매력이 있네? 그러면 가져가는 거고요. 그거는 자기의 몫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정도 잘 받았고 현재 이 상태에서 그런 매력이 있고 봄에 관련된 거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홀딩 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간단하게 한번 제 소설을 쭉 썼는데 제 소설 잘 들으셨어요? 갖고 있어야겠고요.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세요. 네, 아니, 저는 그냥 그리고- 제 소설 쓰고 네. 저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자전거도 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럼 미모는 아니겠구나. 아니에요. 이거예요. 농담이고요. 예, 하여튼 자기 판단대로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저는 제 소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제 소설을 쓴 겁니다. 항상 주식은요. 이렇게 소설을 쓰세요. 그 소설이 맞을 때 자기 주식이 되는 거고 안 맞을 때 왜 안 맞았는지 그러면서 또 공부하면서 자기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전화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오늘 날씨 좋다고 감사합니다. 하니까 예, 열심히 뭐 자전거 사기 전에 그럼 뛰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바로 스피드 상담 들어가야겠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예, 울산을 갑니다. 울산광역시 상공회의소, 울산광역시 상공회의소에서요. 오후 2시부터 여러분들을 6층 회의실에서 찾아뵈니까 여러분들 예,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시기 바라고요. 예,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소설을 쓰십시오. 자기만의 소설을 쓰십시오. 항상 그 자기만의 소설을 갖고 주식을 보고 그 소설이 맞을 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 그 소설이 틀릴 때 왜 틀렸는지를 원인을 찾고 자꾸 그렇게 해야지 발전이 되는 거지 아니면 맨날 그림쟁이밖에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바로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SK텔레콤 30% 28만 6천 원이에요. 28만 6천 원. 30% 28만 6천 원인데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지금 고점에 계속 조정은 잘 받고 있어요. 통신주 중에 가장 변동이 없는, 이 진폭이 없는 회사 같아요. 진폭이 없는 회사 같은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크게 지금 뭐 걱정되는 부분은 없이 나오는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25만 원을 깨면 안 되겠죠? 예, 25만 원 깨지면 비중을 줄여 주셔야 될 것 같으니까 25만 원을 깨면은 절반. 예, 절반만 손절하고요. 나머지 절반은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 종목 주세요. 예, 웅진스크빅입니다. 웅진스크빅은 30%예요. 30%. 예, 30% 7,800원이에요. 웅진스크빅 같은 경우에 이제 예, 계속 밑에서 이제 에너지 모았어요. 그죠? 에너지 모았어요. 에너지 모으고 이제 올라와요. 모습은 나쁘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좀 힘있게 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조정받으면서 다시 여기 7,800원 여기 보이시나요? 이 가격 깨면 안 돼요. 지금 딱 매수가 근처네요. 예, 매수가네요. 예, 7,800원 깨면요. 이거는 매도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지금 그 8,500원 보이시나요? 여기 깰라 그러면 절반의 이익 실현 해 놓으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때 이익 실현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느 정도 힘있게 올라간다 그러면 조금 더 홀딩은 해보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10,000원 선 근처에서는 좀 넘었으면요. 한 3분의 1이라도 이익 실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종목. 예, CJ시푸드입니다.
CJ 시푸드 접근하시는 분들이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니까 사조산업이, 제가 방송에서 사조산업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예. 참치 어획량 올해 확 줄 겁니다. 그러면 사조산업이 아주 좋아질 겁니다. 분명히 제가 작년에 가을에서 겨울 때 설명드렸죠. 자세하게. 근데 에이 설마 그러셨죠? 예,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예? 근데 주식은 몰라요. 근데 내가 왜 접근한지가 분명했는데 사조산업 놓치신 분들이 보니까 요번에 CJ 시푸드들 들어가시더라고. 무슨 관점인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뭐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겠지만 그래도 예, 시푸드 같은 경우에 여기서 조정 받고 다시 상승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단 2,900원에서 3,000원 정도 되면 한번 이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밑으로 밀리게 되면요. 2,450원 깨지면 이건 손절하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 종목. 예, 아바텍 30%입니다. 13,000원. 아바텍 13,000원 30%인데요. 아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요번 주의 모습 이게 안 좋은 모습은 맞아요. 예, 지금 요거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밀리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다시 여기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회복 안 되면 이거는 물량을 한 절반은 줄여주세요. 가격 불문하고. 왜냐? 이게 돌려 세우지 못하면 이제 에너지가 흘러버리거든요. 밑으로 춤춤춤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예,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그 12,000원에서 13,000원까지 못 들어오면은 일단은 그 가격대가 얼마이건 간에 그 당시에 3분의 1에서 절반은 꼭 줄여놔 주세요. 다음 종목. 예, 로만손입니다. 30% 19,400원인데요. 로만손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글쎄요, 개성공단 문제 잘 되긴 돼야 되는데, 아유, 근데 참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워낙 그쪽이 뭐 변덕이 심하니.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로만손 같은 경우에 그냥 정직하게 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12,000원 깨지면 손절하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가격까지도 반등, 여기까지 깨지면서 반등 못 해주면 안 돼요, 이거. 예, 일단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부분들이 많잖아요. 호재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더 이상 새로운 호재 나올 거 있어요? 다 알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그랬을 때는 이제는 버텨줘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계속 밀리면 그건 아니에요. 다음 종목. 펜오션 3,150원. 저는 근데 정말 글쎄요, 제가 무식하거나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전 정말 이런 종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이거 뭐 업황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종목들은 자꾸 접근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전 이런 종목 자체 분석이 안 돼요. 정말로요. 제가 죄송해요. 제가 실력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근데 전 이런 종목 자체 분석을 안 해요. 이거 뭐 좀 더 먹기 위해서 전 이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이건 죄송한데 그냥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종목. 예, UIL. 예, UIL인데요. 예, UIL. 일단 UIL 같은 경우에 20% 13,750원인데요. UIL 같은 경우에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나 있죠. 수익을 담보로 이제 가져가시는데 지금 약간 흔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이거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어요. 좀 더 보시다가 15,500원 깨지면 얘는 절반은 이익 실현하십시오. 무조건. 15,500원. 그리고 나머지 보고 나머지 10%만 보세요. 그러다가 만약에 이 위에서 다시 돌려 세우면은 그냥 10%만 가져가시지 뭐 거기서 또 추가 매수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5,500원 라인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아요. 고기 깨지면 일단은 예, 절반 이익 실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일단 1부 많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이따가 9시부터 정확히 2부 시작할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만의 소설을 쭉 하는 걸 보여드렸죠. 왜냐? 자꾸 여러분들 제가 공부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소설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자꾸 소설. 그래서 그 소설이 맞았을 때 사조산업 같은 경우에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획량이 주니까 이거 그럼 좋을 거다. 이런 소설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게 주가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소설이 맞을지 안 맞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만 자꾸 소설 쓰는 버릇. 그래서 그게 맞을 때 실력이 느는 거고요. 그게 틀리면 왜 틀렸는지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1부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전 잠시 후 2부에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2부에서 더욱 활기차게 여러분들 뵐게요. 여러분들도 2부에 기다려주십시오.